안전처가 함께합니다.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박영식,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이 드디어 끝났고 경주선언이 채택이 됐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총평을 한번 세 분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해서 53%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ARS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외교 그리고 지지율과의 상관관계까지 묶어서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부터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여론조사는 추이나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외교 슈퍼위크가 끝나고 나서 월요일에 있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일단 3주 만에 반등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통령실의 또 대통령의 긍정적인 결과일 거고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여러 이제 외교 행보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경주 선언이나 이제 대통령의 외교 점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게 임기 초반의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외교 환경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냈다라고 한다면 박수 쳐드리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요. 이제 여러 주류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협상문이 없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아쉬움으로 기록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일단 평가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초석을 다지는 계기였다라고 보고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또 나아가서 한일 정상회담 모두 다 이제 이재명 외교의 어떤 시작이고 발단이니까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실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협상문이 없었다는 거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 두 개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네, 이제 20년 전이죠. 2005년에 부산 에이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GDP가 높았었어요. 중국은 미국이 한 6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은요. 3분의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국이 따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년 전에는요. 세계화라든가 번영, 자유무역 이런 게 에이펙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의 국력이 워낙 막강해지다 보니까는 미중 패권 관세 전쟁 이게 이제 주요 키워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김해공항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중간하게 합의문도 없이 공동서문도 없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만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일단 해소됐고 하지만은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이펙의 성과를 평가한다면은 관세 휴전 정도는 성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중간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미국과 관세 협상해가지고 지난번에 3,500억 불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한다면 탄핵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국민들 기대하기에는 그러면 관세 협상을 좀 금액을 줄이는 건가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었거든요. 그리고 현금은 이제 2천억 불이나 이제 주기로 또 확정을 시킨 거고 이런 데다가 이번에 관세 협상 내용도 미국과 우리가 달라요. 쌀, 소고기, 반도체. 우리는 개방 안 한다고 했고 협상했다 했지만 미국은 뭐죠? 다 개방하기로 했다. 쌀, 소고기, 반도체를 포함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관세 협상이 베일에 쌓여있다. 혹시 이면 계약한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에이펙 끝나고 나면 이게 확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3%포인트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은 이유가 관세 협상 관세 휴전은 잘했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게 반영되어서 소폭 상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민아 평론가님. 일단 여론조사는 지금 상승한 퍼센트 포인트 자체가 이제 오차범위 내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의미하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다만 이제 지역별 조사를 보면은 TK에서 이렇게 많이 뛰어올랐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지역으로 나눠서 보면은 또 이 샘플 수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원래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종합을 해보면은 요 말씀하신 대로 요 외교 성과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이런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기존의 좀 구도에 고착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특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ARS 조사이기 때문에 좀 강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네. 일반적으로 ARS 조사의 경우에는 통계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면은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이펙 정상회의는 사실 성과를 많이 냈죠. 이 정부에서 성과를 많이 냈고 아까 뭐 관세 협상 얘기하시면 뭐 이면 합의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뭐 우리 뭐 어디 부동산 거래할 때도 그거는 어려운 건데 네. 국가 간에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뭐 그러한 이면 합의가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예 다른 것을 뭐 합의를 했다면 모를까? 한쪽은 있다고 하고 한쪽은 없다고 하는 형태 이면 합의는 아닐 것 같고 하워드 러튼이 그 상무장관의 경우에는 시장 100% 개방이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뭐 예를 들면 농축산물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개방이다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아닌 거고 그리고 명시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고 있죠. 시장 개방을. 단지 그 시장 개방의 과정에서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이라든가 이런 절차의 문제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 등의 그러한 주장은 자국의 여론을 의식한 그러한 어떤 정치행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아쉬운 것들이 남아 있죠. 여전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아쉬운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이 협상의 틀에서는 우리가 잘 된 게 많은데 그 협상 다음 이제부터 뭘 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는 상당한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거든요. 가령 뭐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는데 요걸 이제 어디서 건조하는 거냐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거냐 여러모로 이제 따져야 될 게 많고 요 따지는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큰 과제로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이제 뭐 이거는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의에 뒤따르는 기업 외교의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 이제 뭐 칩을 26만 장을 이제 팔기로 했는데 요것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는 거를 지금 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이 AI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거는 또 다른 이제 과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된 이런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남은 숙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TK가 좀 튀었다는 게 이제 8.9% 올라갔다는 건데 아무래도 경주를 비롯해 대구 경북 지역의 경기가 좀 활성화된 측면이 여긴 좀 그 정상외교 그 자체의 성과보다는 이게 좀 뭐 민심으로 좀 연결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관세 협상은 지금 미국의 또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근데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면은 네. 뭐 형식적 가능성을 얘기하면 뭐 그렇게 뭐 그런 얘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저는 이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한미 FTA가 적용돼 가지고 자동차와 관련된 품목 관세의 경우에는 그냥 없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2.5%를 물고 우리는 없는 거여서 경쟁력이 우리가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 한미 FTA는 다 무시하고 그냥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당한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25%로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선방을 해서 깎아줘서 지금 15%로 해준다라는 건데 다른 나라랑 똑같이 15%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미 FTA 효과는 어디 갔냐? 이런 억울함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억울한 측면을 누가 만든 거냐면 세계 제1의 슈퍼파워인 미국이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안미 경중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있었지만 미국에 상당히 많은 것을 빚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힘의 외교로 갖고 나오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선방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기는 형식적인 법논리나 이런 거에 달린 것이지만 이 협상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이거 이상의 어떤 그 성과를 내는 것이 상당히 가능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절대적으로 자기 일방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친중 행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미군을 점령국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어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반대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냈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가 좀 싫은 거죠. 그리고 한미일 그 동해에서 군사 훈련할 때도 그걸 가지고 친일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던 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국은 여차하면 중국과 붙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강한 제재라든가 강한 경고를 실질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뭐냐? 경제적으로 줘야지 우리 메시지 알아먹는다라는 생각을 트럼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판단을 그렇게 했을 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단순히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한국을 어떻게 뭐 미워서 그냥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반대 급부 이재명 대통령의 반미 성향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실부터 해서 지금 반미 성향의 이제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많이 배석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자리를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트럼프 정부에서 작용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다른 분들한테 좀 이 발언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제 네. 짚고 싶은 부분은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보면은 미국은 그럼 일본에는 굉장히 이제 허술한 방식으로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5,500달러에 이르는 더 가혹했다. 그렇죠. 이건 가혹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더 가혹하게 하는 협상이 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팩트 시트를 지금 작성해 봤더니 일본 쪽에서 당혹스럽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왜 우리가 하지도 않은 얘기가 여기 들어있느냐. 이게 당혹스러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을 하면은 이게 뭐 친중행보다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본의 지금 뭐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친중행보를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미움을 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럼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반론도 아마 제기가 될 수 있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복잡한 그 디테일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막 이 자리에서 깊게 논의하지 않아도 협상이 타결되고 난 이후에 어떤 외신의 종합적인 반응이라는 건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좀 우선시 됐다라는 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협상 대상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추켜 세워주는 발언들을 또 여러 함으로 인해서 협상을 뭐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대목도 일단 언급해야 되고 특별히 또 이제 기업 쪽에서 기업 차원의 어떤 정부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내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보고 특히 기업 총수가 대통령을 만나서 머리 숙여 감사하다고 할 정도면 이게 협상이 뭐 잘못한 건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또 일부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김윤아 평론가께서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이 담겨 있는 팩트 시트가 이번 주에 공개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걸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여러 이제 이견들은 그 팩트 시트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네. 것 같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뭐 보수 일각에서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의 결과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계엄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을까 아쉽다라고 이제 김종혁 전 최고는 좀 SNS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농객인 조갑재 대표는 훨씬 더 세게 얘기했어요. 한국 극우는 지금 역사의 바퀴벌레다. 에이펙이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매장시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결을 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그러니까 에이펙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우파가 혹은 국민의힘이 조금 더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문인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준호 대변인 보십니까? 예, 저는 그 말은 뭐 저 동의합니다. 만약에 비상경을 선포 안 했었고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에이펙의 성과가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거. 두 번째 이유는 외교적으로 신뢰를 줄 수 없는 신뢰에 대한 불안이에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치르는 거죠. 훨씬 더 비싼 이제 관세 협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본과 비교해서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야 인구가 2.3배 정도 많고요. GDP도 우리보다 한 2.5배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국력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치고는 우리보다 별 차이 안 나요. 관세 협상 금액이.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득을 봤다. 왜 득을 봤느냐?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득을 본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갑재 대표께서 발언하신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극우를 이렇게 좀 모멸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한 것은 좀 굉장히 유감을 생각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극좌라든가 친중, 종북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까? 그걸 이렇게 단어를 막 함부로 써서 얘기한 것은 이거는 뭐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그냥 모욕주기에 불과하다.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를 배설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유감을 생각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뭐 저는 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러분 역사의 가정은 뭐 우리가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을까? 만약에 비상계엄이 없었으면 그것에 대한 뭐 추론은 저는 뭐 좀 삼가도록 하고요. 조갑재 대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이 국민의힘 내에서 물론 이제 이 표현법에 대해서는 이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해줄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도 사실인 건데 그런 어떤 인식으로는 이 어떤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이제 행보를 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제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거 이준호 대변인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어가지고 예, 김준호 진행자님 네, 하십시오. 오늘 박준호만 있으면 완벽한데. 완벽한데. 박 셰프요.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첫 광주 5.18 묘지 네. 참배를 지금 네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가진 않았지만 이제 간다고 이제 밝힌 거고 네. 오늘이 마침 또 학생의 날입니다. 광주 항일학생운동 기념일이죠. 국가 기념일인데 그래서 그동안은 좀 중도 아니다. 나경원 대표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광주 참배를 직접 결정한 배경 이것은 아까 앞에 있던 조금 더 중원을 노려라. 중원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장 대표의 이 행보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장동혁 대표가 5.18의 기념식에 이번 주에 간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했었어요. 사실 장동혁 대표 그동안 행보라든가 이번 전당대회 때 본인이 했던 구호를 보면은 사실 좀 생각이 어렵죠. 상상이 어려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제가 보기엔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하고 나서 당 지지도가 오르고 또 이 장동혁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스텝을 옮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선거 때마다 이제 늘 나오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중수청, 네. 수도권과 이제 중도 수도권 청년인 건데 그걸는 우리만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민주당도 똑같죠. 모든 이제 선거를 뛰는 정당에서는 다 똑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왜 국민의힘은 중도를 의식 안 한다고 했는데 중도를 의식하느냐라는 비판은 온당하지 않죠. 선거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중도 지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도를 무시하고 우리가 선거 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 지도 체제에 자신감을 드러낸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의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한다고 했다가 오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필요 없다. 헌법상 당연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이런 그 민주당의 뭔가 꼬인 스텝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부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 주 주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마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여러 성과들을 어찌 보면 홍보하는 주간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오전까지도 이 재판중지법 즉 국정안정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이제 이미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받으라고 주말 사이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장동혁 대표가 요구를 했던 것이 다 기사화됐는데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해서 결국 소리가 나는 지금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가 나면 언론이 그걸 또 당연히 받아 쓰겠죠. 그렇게 되면 에이펙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이제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리얼미터를 다뤄봤습니다만은 대통령실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NBS 전화면접 여론조사라든지 한국갤럽 조사를 유념해 두고 있을 텐데 그럼 월화수목이 홍보 기간으로는 가장 좋은 기간일 텐데 그 해당 주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튈 가능성이 있어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직접적으로 전면에 등장해서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은 좀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이고 그 배경이 있었기에 민주당에서 아예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뭔가 보류가 아니라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입장에 나와서 저는 지난 유엔 외교를 다녀오신 대통령의 이 어떤 성과도 그때 국내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네, 같은 일의 반복이다. 아쉽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은 정무 감각의 좀 실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크릴 모든